항상 저희 상황극마다 등장하는 만능 정신과 교수인 허우성 선생님의 외래에 저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손정현 환자가 아니구나. 윤희우 환자분께서 머릿속에 환자는 손정현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윤희우 환자분께서 내원한 상황극을 웃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 상황극을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현 선생, 그 지금 외래에서 환자 한 분 올라가시는데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분 면담하고 어떤 환자인지 좀 연락 좀 줘. 그 진단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입원해서 보자고 말씀드렸거든. 예, 알겠습니다. 면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우 환자분 담당하게 된 의사 손정현이라고 합니다. 그 허규영 교수님께 그 입원하러 올라오신다는 말씀은 전에 들었고요. 교수님 외래 진료에서 뭐 말씀은 나누셨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희우 아버지인데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요즘 들어서 자꾸 가출해서 걱정이 많아요. 원래 좀 말을 안 듣는 편이긴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도저히 뭐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오게 됐어요. 아니 그건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그랬지. 뭐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는데 집에 있으면은 공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엄마나 아빠는 이해 못하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우리 희우 먼저 면담을 하고 아버님께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희우야, 이제까지 가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 가출해서 제일 길게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지낸 게 며칠 정도야? 글쎄요. 하루 나갔다 온 것도 쳐야 되나? 자고 온 것만 쳐요. 자고 온 것도 치면은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한 3일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낼만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같이 노는 것도 재밌고 이번에 일주일 정도 친구 집에 돌아가면서 있다가 결국 걸려서 잡혀 들어온 거죠. 아빠 카드로 맥도날드에서 긁고 막 먹고 나오는데 아빠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서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서 먹었어야 됐는데 잡히지만 않았으면 좀 더 오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손정현 선생, 그 면담 좀 해봤어? 어때? 그 잠깐 이야기했을 때 컨덕 같기는 한데 그 가출한 것 말고는 컨덕 의심할 만한 게 좀 특별히 없어 보여서 말이야.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그 다른 질환 가능성은 없나 해서 좀 입원시켰거든. 예, 선생님. 희우하고 희우 아버님 면담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전부터 에피소딕하게 가출을 하는 컨덕 비헤비어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그런 폭력 행위는 없었고요. 이 물건을 훔친 적이 몇 번 있는데 희우 말로는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거나 충동적으로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3개월 전쯤에 이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힘들어했다는데 당시에는 우울증 진단 기준에 거의 맞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 예. 청소년기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컨덕 비헤이비어인지,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것도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나 매닉 스위치해서 지금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는 아닌지, 품행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은 없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면담 잘했고 그 기분장애 아닌지 좀 잘 봐야 될 거야. 그리고 기록에서 봤겠지만 희우가 어렸을 때 내 외래에서 ADHD로 약 받아간 게 몇 번 있거든. 그 ADHD에서 나타나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은 아닌지도 좀 보라고. 그 보호자분께는 설명했으니까 심리검사 처방하고 당분간은 큰 문제 없으면 병실에서 모습 잘 관찰하면서 결과 나올 때까지 약은 좀 천천히 시작하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는 그림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떠오르는 대로 편안하게 그려보면 돼요. 근데 이거 나무 그려보라고 했는데 무슨 나무를 그려요? 일단 그리긴 했는데 색연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리려니까 심심한데. 하긴 색칠을 하면 잘 못 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색 고르는 걸 좀 잘 못하거든요. 작년에 미술 시간에 풍경화 그리는 게 있었는데 그때가 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봄에 빨간 단풍나무가 있는 거? 그게 있어서 그냥 빨갛게 칠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냥 빨간 단풍나무가 있어서 빨갛게 칠한 건데 봄에 단풍이 드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미술 선생님이 단풍나무 색도 모르고 진짜 말이 안 통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고 과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기보다는 희우 학생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준비됐어요?
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근데 이거 그래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작년에 IQ 검사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11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너 누구 닮았길래 머리가 안 좋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속상했어요. 이번에 IQ 검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꼭 140 넘길 거예요. 혹시나 점수 좀 낮아도 선생님이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진짜 점수는 아니어도 아빠한테 말할 땐 140 넘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 이거 점수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예, 김희정 선생님, 그 교수님이 그 희우 약을 이제 투약을 하자고 하시긴 했는데 그 조절 계획이나 그 다른 치료 계획도 좀 확실하게 하려면 그 심리 검사 결과가 중요할 것 같다고 하셔서요. 그 아직 공식적으로 결과 안 나왔다고 말씀 들었는데 좀 어때 보이세요? 병동에서는 좀 매닉 같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검사 보니까요. 이제 상황에 따른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고요. 수검 태도나 검사 결과 상에서도 충동적인 부분들이 정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림의 크기도 대체로 확장되어 있고 사고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 또 내용상 낙관 보이는 것도 그렇고 조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상황극을 통해서 그 심리 검사 및 평가는 어떤 것인지 대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윤희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ADHD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모습, 충동적인 모습이 ADHD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혹은 이 나이 또래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춘기적 일탈인 것인지, 혹은 이제 조울증에서 조증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급변하는 모습인 것인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가능성이 다 존재하고 그 딱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난 모습들로 많은 이제 좀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실제 정신과 진료 현장에서는 심리 평가가 진단을 더 명확히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이번 시간이 정신과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정비소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만큼 비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좋은데, 그러니까 임상 심리사로 일하시면서 느꼈던 좀 노하우나 말 못할 속사정 같은 거에서 좀 청취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심리 검사를 쉬어보질 않았어요. 거의 9년째 어떤 장면에서든 심리평가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 만나오면서 흥미로운 몇 가지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쯤엔 결혼 안 했죠? 애도 없어 보이고 그럼 잘 모르겠네 라고 시작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머님들이 쉽게 마음 열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실력이 낮은 것보다 그냥 나이가 먹었어야 되나 싶어 자괴감 들기도 하는데, 뭐 제 포스가 좀 더 편안함을, 뭔가 믿음을 주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포스가 남다르셨는데 네, 기억에 남아요. 그때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티가 났겠죠 아무래도. 정말 티가 안 나는 분이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게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자주 겪는 일이에요. 그 선생님이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김희정 쌤 말씀드렸다고 한 것처럼 뭐 결혼 그러니까 너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일부러 조금 그 헤어 스타일이나 그 옷 입는 그 스타일을 좀 나이보다 들어 보이게 신경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렇죠. 저도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외모는 사실 아니어서 그쪽 신경을 좀 덜 썼었는데,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목소리는 좀 신경이 쓰였었어요. 이제 워낙에 약간 좀 하이톤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톤보다는 좀 낮게 얘기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죠. 실제로 1년차 때 교수님께서 허 선생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옷소리티가 없어 하시면서 오소 뭐라고요? 옷소리티,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막 뭐 복식 발성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너무 고민을 이해해서 미안해요 선생님. 왜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때 규영이 상처받았던 모습이 좀 생생하네요. 그 형이랑 같이 있었을 때 저는 어떡해. 지금은 좀 낫죠? 네. 감사합니다. 그때도 뭐 근데 저는 네, 저도 뭐 얼굴은 안 그랬지만 목소리가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규영이 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규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목소리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자신감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정신과랑 마찬가지로 임상심리 선생님들도 사람 대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처음 봤을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었고 오히려 지금 거기서 수련 받고 있는 수련생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일단 오해신 것 같고요. 저하고 사이 너무 좋고요. 저희 너무 이렇게 섬에 왜 따로 떨어져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수련생분들 저기 네, 사연 메일 좋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사실 평가가 보통 3-4시간 이상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네. 아 그쵸. 그냥 서너 시간 대화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정말 지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래고 격려하는 막 파이팅 외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훌륭해지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저는 이제 수련 감독자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수련생들이 심리평가 보고서 써오면 확인하고 수정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 여러 사람들과 특히 예민한 평가 싸울 때도 단어 하나는 조사 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하고 싶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지고 하다 보니 더 물어보고 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직업병이신 거죠. 그 막 얘기를 하시다가 잠깐만요. 지금 그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신 거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이제 직업인데 지금도 참 할수록 어렵고 이제 조심스럽게 되고 이제 저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지 않는 것들을 논리적이되 이제 치료적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글로 제가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니까 이제 검사 결과, 면담, 관찰 다 하나하나 정보들을 취합해서 통합된 결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정말 검증된 기관과 제대로 훈련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검사 시간이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동이나 청소년은 2시간이면 풀배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짧은 시간 이내로 진행됐다고 하면 좀 비윤리적이고 대강대강하는 전문가를 만나신 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따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랑 되게 친한 형이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소아정신과에 가가지고 네. 이제 자녀분이 이렇게 심리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저한테 원래 이렇게 비싼 검사냐, 네네. 이거 꼭 해야 되냐 좀 막 이러더니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그냥 말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거 보고서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돈만 줘도 되는 것 같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저한테 그 보고서를 보여줬는데 거기는 정말 제대로 하신 선생님인지 저도 굉장히 긴 글로 그 아이의 현재 상태를 종합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제 제대로 하시는 네. 분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김희정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검사가 2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좀 대강대강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분들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김희정 선생님의 노하우와 경험이 저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진짜 저희와 옛날에 햇병아리 시절에 만났던 걸 생각하면 지금 정말 포스가 더욱더 남달라지셨는데 임상심리에 대해서 그간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시켜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도 있고 이 정도에서 오늘 방송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녹음 어떠셨는지 김희정 선생님의 소감 두 번째로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어쨌든 뭐 말씀 중에 혹시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나 어쨌든 임상심리학자 대표 아닌 대표로 어쨌든 말씀하게 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하네요. 다시 한번 또 하다 보니 이제 혹시나 좀 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네, 네, 저희한테 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심리평가, 심리학의 세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중 한 영역이 임상심리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이 심리평가, 치료 이거 이제 연구 다른 일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심리평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라 내용을 이제 충분히 전달하고 하는 것도 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가웠어요. 네. 네, 뒤끝은 없어요. 그 결혼하시고 좀 안정되시면 한 번 더 아, 오시는 건 뭐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네. 뭐 당연히 언젠가 재미있는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저희 연락처에서 이제 뭐 지우거나 이러지 마시고 아닙니다. 꼭 연락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결혼 준비하시느라 진짜 바쁘실 텐데 먼 곳에서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선생님께 교통비로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럼 저희는 다음번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